عشان التيم. 가족, 직장 동료, 연인, 친구 등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적당한 선을 지키기 마련입니다. 감정이 상하지 않는 거리를 알아가는 것도 일종의 사회화 과정일 텐데요. 이 선이라는 것이 영어로 표현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을 거머쥔 한국 영화 기생충은 냄새와 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소재를 다양한 소품으로 연출했죠. 특히 시종일관 나오는 계단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계층 간 차이를 냄새를 통해 보여준 봉준호 감독의 섬세한 연출이 수상의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화 경계선은 사회적 잣대와 집단이 그 선으로 표현됩니다. 가령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답다라는 미의 기준은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누군가를 미의 잣대로만 판단한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일 텐데요. 반대로 누군가 나를 미라는 잣대로만 판단한다면 그건 역시 굉장히 끔찍할 겁니다. 하지만 선은 도덕적 가치 판단을 전제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이라는 것은 때때로 위험한데요.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규정을 벗어날 수도, 또 누군가에겐 상처를 줄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리뷰할 영화는 그 잣대라는 선을 두고 자 어떻게 할래? 라는 질문을 던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의 제목처럼 선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경계할 수도 소속감이라는 친근감을 느낄 수도 있는 소재인데요. 우리는 늘 눈앞에 놓여진 선을 두고 어디로 가야 할지 판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채 경계선 위에 서 있어야만 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 경계선, 그 주인공 티나는 이 선을 밟다 못해 지워버렸습니다. 우리가 왜 이 영화를 보고 이토록 불편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곰냥꿍TV입니다. 이 영상은 저의 개인적인 감상과 주관적인 해석임을 알려드립니다. 알리아바시 감독이 연출한 경계선은 장르부터 경계선 위에 걸쳐있는 걸까요? 로맨스 영화지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로맨스의 그림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낯설고 이상하고 심지어 귀괴스럽기까지 했으니까요. 영화는 시작부터 티나의 풀샷을 몇 초간 보여줍니다. 감독이 스크린 너머로 관객들에게 질문하라 했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위선 없이 저 못생긴 사람은 누구일까 였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커다란 골격과 투박해 보이는 외모는 이른바 이분법적 성별 구분으로 판단이 잘 서지 않았습니다. 티나의 외형과 외모는 관객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여성으로 보이는 티나는 누군들 아름답지 않다고 느꼈을 겁니다. 이 영화가 제91회 아카데미 시상식 분장상에서 노미네이트 됐던 이유, 그만큼 이 영화 속 그 외모는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요온 아이비드 린드크 비스트 소설 렘비인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는 스웨덴 영화인데요. 이 나라는 평등이 굉장히 존중되는 나라입니다. 노인, 장애인, 성소수자들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성중립 공용 화장실이 있는 나라죠. 동시에 외모를 미로 판단하는 것을 굉장히 추악하게 여기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제작된 영화인 만큼 유독 미를 쫓는 우리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 영화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강력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는 감상 및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 세관 직원 티나는 냄새로 사람의 감정을 읽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녀의 업무는 신고할 품목이 없다고 신고한 사람들을 탐문하는 것이죠. 범죄자인지는 모르지만 수치심, 불안함, 분노와 같은 감정을 읽을 수 있는 그녀의 능력은 업무에 꽤나 안성맞춤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법 능숙합니다. 바다와 육지, 나라와 나라 사이라는 경계선 위에서 자기가 되고 싶었던 인간을 수색하는 그녀의 상황이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일을 마친 그녀는 숲이 울창한 외진 곳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 산책을 합니다.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자연 그 자체를 만끽하죠. 티나는 인간 무리에 속하고 싶었기에 그들의 행동을 따라하고 학습해왔습니다. 옷도 입고 파스타도 먹어보고 세수도 해보지만 그녀는 역시 강으로 풍덩 뛰어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몸에 걸친 천 쪼가리를 벗어 던지고 자연을 있는 그대로 만끽하죠. 인간이라는 집단은 그녀에게 상처만을 돌려줬습니다. 일상적인 말 한마디 걸지 않는 직장 동료, 경제적으로 그녀를 이용하는 동거인, 이런 사람들 투성이었죠.
하지만 그런 인간들에게조차 자상했던 티나의 심성이 무색하게 그녀의 외모만으로 배척한 인간들의 민낯이 부끄러웠습니다. 인간들이 정해놓은 미의 기준에 티나가 부합하지 못하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보레라는 인물을 만나면서 억눌렸던 본능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그녀는 어떤 복잡한 감정의 냄새를 맡고 범죄자라고 판단해 보레라는 인물을 수색합니다. 하지만 수상한 물건은 없었고 대신 미묘한 냄새와 감정이 남아버렸습니다. 보레를 처음 봤지만 티나는 이상하리만큼 그의 냄새와 느낌에 이끌렸고 그 미묘한 느낌의 실체는 곧 온몸으로 느끼며 서로를 알아가게 됩니다. 당신은 누구죠? 라는 질문은 우리는 누구죠로 바뀌는데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보레는 자신들이 트롤족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녀가 학습했던 인간의 행동과는 다른 트롤 본연의 행동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며 봤던 그 장면, 보레는 티나에게 벌레를 먹어보라 하며 생으로 삼켜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징그럽다 못해 역겹다고 느꼈을 텐데요. 다시 생각해보면 이 역겹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우리들의 위선은 아니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우리도 소, 돼지를 도축하고 날 것으로 고기를 먹으니까요. 영화는 시종일관 관객들에게 이거 혹시 이상하니? 라는 듯이 그림을 펼쳐줍니다. 이 영화가 더욱 찝찝했던 이유는 이것이 스크린을 보고 불편한 건지 팽배했던 나의 위선에 대한 불편함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특히 두 인물의 성별이 바뀌고 삽입 역할도 교차되면서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미와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이었던 걸까요? 이런 회의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떠오르게 만드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레의 등장은 티나의 인생에 이 선이라는 수많은 갈림길을 만들었습니다. 보레는 티나와는 아예 다른 길을 걸어왔는데요. 보레는 인간의 행동 양식을 따라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굉장히 하등하게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받아들인 보레. 이와 달리 티나는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지도 못했고 오히려 열등감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인간들이 만든 선에 자신을 가두지 않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의지로 본능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혐오에 억눌리고 사회로부터 떨어진 곳에 잠시나마 자유로워집니다. 하지만 일련의 사건으로 그녀는 그 문을 다시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나의 선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겠죠. 선이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이니까요. 다만 내가 얼마만큼 많은 선들을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뛰어넘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나이를 먹고 낯선 사람을 만나고 색다른 곳을 보게 되면서 안 보였던 선이 보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는 순간 우리는 성장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과 나의 가치는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선 너머 세계를 바라보는 순간 그 경계선은 나를 가두는 울타리가 아니라 내가 뛰어넘을 난관이 돼버리니까요. 그런데 개인이 만든 잣대가 아닌 사회적 집단이 만들어 놓은 경계선은 어떨까요? 그녀가 인간의 행동 양식을 학습하면서 또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윤리였습니다. 어느 날 티나가 수색한 남자는 아동 포르노가 담긴 USB를 갖고 있었죠. 티나의 공로로 수사는 진전이 있었고 그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레가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열등하고 추악한 인간을 싫어했고 늘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티나는 다시 고민에 빠지고 결국 보레를 잡기로 결정합니다. 자기가 속하고자 했던 인간도 추악한 범죄자였고 자신이 사랑하는 동지라고 느꼈던 보레 역시 인간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 잔혹한 현실에 그녀는 다시 차갑고 쓰라린 경계선 위로 올라섭니다. 또다시 경계선 위로 올라간 티나는 결국 이성의 끈을 놓치고 분노하며 동거인을 쫓아냅니다. 인간에게 분노한 나머지 자신의 동거인조차 인간이라는 집단으로 묶어 판단해버린 티나. 순식간에 보레가 저질렀던 인간을 하나의 집단으로 판단했던 것을 따라하게 됩니다. 우리도 간혹 일련의 사건을 그 집단의 특징으로 매도해버리곤 하죠. 여자가 미숙했다, 남자가 죽였다 등등 말이죠. 하지만 티나는 아무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기에 다시금 그녀는 마음을 가다듬고 보레를 잡기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대목인데요. 우리는 아동 포르노 USB가 발견됐을 때보다 티나와 보레의 정사씬에 눈살을 더 많이 찌푸렸을 겁니다. 감독이 왜 하필 가장 추악한 범죄를 골랐을까요? 평생을 못생겼다고 믿고 살아왔던 티나는 끝까지 그런 인간들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누구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그녀의 마음.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면 나도 인간인 거야 라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우리를 부끄럽고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보다 품고 싶지 않았던 보레의 복수심. 하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함께하고 싶었던 인물 보레. 그렇게 본능에 충실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티나는 그 길을 거부하고 당당하게 경계선을 지어버립니다. 그녀가 바라본 울타리 너머 선은 과연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자상한 티나에게 선물이라도 주는 듯 그녀는 새로운 생명을 우연히 받게 됩니다. 인간의 행동도 학습해보고 보레와 함께 본능에도 충실해본 티나가 뛰어넘은 그 경계선.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했던 티나는 이제 벌레를 먹여주는 또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며 성장합니다. 경계선 위에서 고통받았던 그 시기를 견디며 또 다른 영역으로 뛰어넘어간 그녀의 용기와 성장. 아무도 상처 주고 싶지 않았던 그 자상한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선을 짓밟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수많은 잣대들로 사람들을 평가할까요?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시퍼런 칼보다 날카로울 텐데 말이죠.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상으로 영화 경계선 감상 및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